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정아린 CS 교육연구소 전임 강사 김아경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원래 연구원이었어요. 어떤 것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냐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S전자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거기에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연구직이었습니다. 네, 제가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급 교육을 받을 때 CS 그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강사에 너무 매력이 빠져서 제가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CS 강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CS는 땡땡땡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서비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서비스란 단어를 보면 가장 어떤 것부터 떠오르실까요? 어저께 갔던 식당의 서비스? 아니면 백화점에서 나에게 웃어주던 직원의 미소? 아니면 우리가 출근하고 학교에 갈 때 만나는 버스 기사님의 인사? 네, 저는 이 서비스의 다양한 의미를 4가지 정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의 다양한 의미. 이 화장품 사면 서비스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이 회사는 서비스가 만점이네요. 그리고요, 우리 역시 가전제품 서비스는 삼성 또는 LG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지켜드립니다. 네, 이때요 쓰는 서비스는요, 화장품 사면 주는 서비스, 공짜 또는 덤. 그리고 우리가 짜장면 시키잖아요. 짜장면을 한 두 그릇 시키면 항상 뭐가 같이 오죠? 맞아요. 군만두가 함께 오죠. 이 군만두도 서비스에서는 공짜, 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 회사는 서비스가 만점이네요에서의 서비스는요,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절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CS는 바로 승무원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승무원들의 미소와 친절이 우리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가전제품의 서비스는 삼성 또는 LG가 최고야 라고 했을 때 쓰이는 서비스의 의미는요, A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AS가 잘 되는 곳에 가전제품을 사게 되겠죠. 특히나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약간 고관여 상품의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구매를 할 때 AS를 좀 신경을 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을 지켜드립니다 했을 때 서비스의 의미는 신속과 안전이겠습니다. 우리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키죠. 이때도 많이 주는 서비스가 물론 덤과 이런 것들이 공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오는 거, 그리고 음식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의 유래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일단 서비스는 라틴어 세르브스라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안을 의미를 하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며 유래를 하였고, 사람에게 시중들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에 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때요? 내가 과거의 고객으로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는요,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일단 먼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기억이 먼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처럼 서비스는 받는 사람도 행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요,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인식되었던 서비스는 손님이 오면 90도 숙여서 인사를 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짜장면을 여러 개 시키면 뭔가 만두 같은 것은 무조건 와야 하죠.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면 조금 사실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죠. 이렇게 특별히 제공받는 것이 아닌 고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서비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배려받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겠죠. 기업도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의 도입이 시작되면서 전문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기도 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 서비스는요, 우리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의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가 되는 만큼 서비스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서비스의 본질, 타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CS 기존의 커스터머 서비스, 이것은 고객 서비스에서요, 점점 더 발전해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까지 우리가 이루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더 발전을 해서 커스터머 서프라이즈, 어때요? 고객 감동에까지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타인을 위한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는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땡땡땡이다라고 한 글자로 좀 정의하기 어렵겠죠. 한 글자로 대체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렇게 감동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활동이 모두 다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AS,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공짜 덤, 친절, 신속 안전 모두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겠죠. 한 번 더 CS의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고객 기대 수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깝게 다가가게만 하더라도 고객을 납득시킴으로써 CS를 활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고객 기대 수준만큼 그만큼을 충족시키는 것이 CS이고 고객을 만족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여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하여야 고객이 감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저명하고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가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다는 점, 결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또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작은 행동,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쩌면 이분들이 하는 작은 행동, 배려, 그리고 말 한마디, 웃음, 미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를 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어떤 일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CS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역들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가짐이 바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마인드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고 고객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마음가짐을 바로 우리는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 마인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다음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마인드를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기업의 사례를 제가 2가지 정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 통신사를 KT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친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분이 그 요금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자기 통신사에다가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침 전화한 그 날이 본인의 생일이었다라고 해요. 따르릉 KT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했고요. 여보세요? 라고 굵직하고 아주 멋있는 목소리의 남성분께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신분 확인을 했고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여성분은요 다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갑자기 이 고객센터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객님 오늘 생일이시네요? 네. 그럼 고객님 제가 고객님을 위해 생일 노래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이때 전화를 했었던 여성분은 당황을 했지만 정말 진짜 부르겠어.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그 고객 담당 직원이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엄청 큰 선물을 주거나 어떤 공짜나 서비스, 덤 이런 것을 주었나요? 아니죠. 다만 오늘 생일임을 알아차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생일 노래까지 불러주는 이 직원에게 이 여성분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죠. 2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례로 들기 조심스러운 나라 중국이죠. 이 중국에는요 엄청 유명한 허거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H로 시작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요, 항상 사람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대기 시간에는요, 종이학을 접으라고 그 앞에 색종이가 엄청 많대요. 처음에 고객들은 기다리는 것도 짜증난데 나는 종이학을 접을 줄 모르는데 라고 조금 반겨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바로 그 기업의 하나의 서비스 사례로
학을 많이 접은 수만큼 추가로 뭐 500원이나 뭐 1,000원 정도 할인을 해 주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고객이 대기하는 약간 좀 화가 나는 상황도 좀 즐거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서비스 마인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 마인드는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딱 7가지만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리 서비스 마인드 절대 어렵지 않겠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7가지 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편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7가지 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할 때 이 7가지만 안 하시면 아마 좋은 서비스를 진행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고객이 우리 찾아왔을 때 그 고객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무시입니다. 고객의 반응과 생각과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냉담입니다. 고객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객을 떠나보낼 수 있는 태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가 배려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생색내는 것도 좋지 않겠죠. 다섯 번째는 규정 핑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비스가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여섯 번째는 로봇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이 로봇화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객이 잘못해서 고객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도 좋지 않은 서비스의 7가지 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미래지향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을 선뜻 받기 힘들어지는 분들에게도요. 일단 4차 산업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생산성을 이루는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학문과 초고도화된 ICT 기술의 융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학문 또는 정보를 융합시켜주는 좋은 매개체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에서도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시대가 왔고요. 많은 기업들이 미디어, 즉 동영상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은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외부와의 접촉, 유입을 최소화하다 보니 교육이 현재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쉽사리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이럴 때 바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동영상 CS 교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춰있는 교육산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CS 기업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고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유, 소통이 중시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저 김강사 김학경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느껴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나아가 집체 교육을 못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영상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네올의 컨버전스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스마트 키트를 활용한 이런 체험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첫 강의로 조금 페이퍼 튜브와 그리고 이 스마트 킷이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아서 어버버 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 2화부터는 조금 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경이었습니다.